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닥터 제이입니다.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지만 머리카락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 탓에 탈모가 더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머리카락은 봄에 늘고 가을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이 시기엔 머리숱 걱정을 많이들 하시죠. 탈모는 머리카락이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모낭이 유지되는 탈모와 모낭이 파괴되는 탈모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모는 유전성 탈모로 전체 탈모의 85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해요. 주된 원인은 유전자,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요즘엔 고령화로 유전성 탈모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외에 휴지기 탈모는 스트레스나 영양 결핍, 출산 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출산 후에는 임신 중 늘었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가 100일쯤 됐을 때 머리가 가장 많이 빠지고 돌쯤엔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또한 원형 탈모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고 흉터 형성 탈모는 외상이나 화상으로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돼 생기기도 합니다. 종종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꽉 끼는 모자나 가발을 오래 착용하면 두피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탈모 초기에는 뒷머리보다는 정수리와 앞머리 쪽이 먼저 가늘어지는데요. 모낭이 작아지고 피지샘이 커져서 유분기가 많아지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머리가 기름지거나 빗질이 잘 된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머리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병원에서는 두피 상태와 모발의 밀도, 굵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탈모를 진단합니다. 머리카락 50에서 60가닥을 가볍게 당겼을 때 5개 이상 빠지면 탈모를 의심할 수 있고요. 모발 확대경이나 모발 화상 분석을 통해 성장 속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유전성 탈모는 완치가 어렵지만 약물로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DHT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이나 모낭을 자극하는 약을 사용하는데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탈모가 많이 진행됐다면 자가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뒤쪽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앞머리에 이식하는 방식인데 뒤쪽 두피는 탈모가 심해져도 비교적 모발이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휴지기 탈모는 원인만 제거되면 몇 달에 걸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원형 탈모증은 국소 스테로이드나 면역 요법을 통해 치료해야 하고 흉터 형성 탈모는 모낭이 영구적으로 파괴돼 모발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모발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탈모는 노화의 한 과정으로 완전히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비만은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식단도 중요한데 기름지거나 당분이 많은 음식보다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탈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도 중요한데요. 모낭도 생물학적 주기를 갖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휴지기 탈모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세게 묶거나 지나치게 뜨거운 열을 사용한 스타일링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자주 안 감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머리를 자주 감는 것이 두피와 모발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탈모 예방에 더 좋습니다. 다만 너무 강한 샴푸나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탈모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